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8일 목요일 오후 4시 13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다양한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아침에 했던 이야기 잠깐 복습하자면 영국에서 CPI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다소 높게 발표가 돼서 긴축 우려가 자극이 되었고요. 그리고 유로존에서 GDP가 발표가 됐는데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다소 둔화된 모습이 나왔고요. 미국에서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됐는데 다소 둔화된 모습 나왔다는 거. 그리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긴축적인 이야기들이 여전히 담겨 있다는 거. 연준의 긴축적인 의도를 다시 한번 잘 확인했다는 거, 그죠? 그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가지 다 호재는 없었죠. 네 가지 다 전부 악재로 해석이 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분위기가 다 같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 와중에 일부 증시는 독일이나 한국 같은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면서 하락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기도 했고,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는 증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혹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글로벌 증시의 방향이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닙니다. 그죠? 아직까지 지난 6월 중순 혹은 7월 중순에 이렇게 다중바닥형 만들어 놓고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FOMC 재료 무슨 경제지표에서 각종 호재를 인식하면서 각종 호재를 선반영하면서 세계 증시가 오르고 있는데, 어젯밤부터 해서 일단 주춤하기 시작한 거고, 이 주춤이 완전히 이제 꺾인 건 아직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 전 세계 증시는 이 지난번 거의 2달 가까이 올라오던 이 흐름이 아직 완전히 꺾였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일부 먼저 꺾인 증시도 있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증시도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그래도 위험자산 선호가 조금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어디로 갈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적합할 것 같아요. 요게 일단 전반적인 흐름이고요. 전반적인 흐름은 그런데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 대응은 일단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하면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2달째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꺾이지 않은 친구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직 지지력 붕괴시키지 않은 데는 눌림시 매수겠죠. 눌림시 매수 관점으로 보고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한국이나 뭐 독일 같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꺾이기 시작한 증시 같은 경우는 어딘가 지지선을 붕괴시켰잖아요. 이 붕괴시킨 지지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수 있겠죠. 반등시 매도 전략을 이렇게. 예. 그래서 다시 만약에 이 지지선이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또 다시 일단 뭐 생각을 다시 고쳐 먹어야 될 수 있겠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이 지지선들 붕괴시키고 나서 회복한 데는 없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하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한 놈은 약한 거대로 대응해주고, 강한 놈은 강한 놈대로 맞게 대응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글로벌 증시의 애매한 분위기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색깔이 알록달록하네요. 오늘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요. 일단 장 초반 색깔 알록달록하게 혼란스러운 분위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강한 놈은 좀 오르겠고 약한 놈은 좀 떨어지겠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다들 글로벌 시장들이 이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은 잠시 후 발표가 되는 유로존의 CPI가 얼마가 나올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필라델피아 페드 매뉴팩처링 인덱스라고 해서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표가 오늘 발표 예정인데, 요것도 좀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라면은 무시해도 괜찮을 수 있지만 지금 평상시가 아니고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가 없죠. 이 지난주인가 하여튼 이번 주였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가 굉장히 쇼킹하게 나왔어요. 웬만한 금융 위기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도 그의 영향을 받아서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됩니다. 실제로 지난번 값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2가 나왔고 예상치는 마이너스 5예요. 또다시 서프라이즈 혹은 또다시 쇼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값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보셔야 되겠고, 이러한 지표들이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러한 지표들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이러한 지표들이 긴축이라는 게 어떤 속도로 진행될지를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시장의
주된 포인트는 긴축이에요. 긴축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할까가 여전히 주식시장의 관심사예요. 아직 아직 긴축이란 이 재료를 완전히 다 써먹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또 한 번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연준이 이번 9월 달에 그 기준금리를 몇 프로나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보는 그 지표인데, 그죠? CME 페드워치 툴입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다소 또 그죠, 위험 자산들이 또 주춤하면서 75bp 기준금리 인상 확률이 조금 더 낮보다는 아침보다는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55대 45, 75bp 인상 확률이 45%면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죠. 근데 뭐 이런 거는 오늘 밤 이제 지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요동칠 수 있으니까 잘 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75bp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죠? 실제로 75bp 기준금리 인상되면 상당 시장은 또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75bp 올렸을 때 시장이 경제 상황이 저걸 견딜 수 있을까? 75bp 올렸기 때문에 이 약간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지금 시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보긴 봐야 됩니다. 근데 뭐 이 75냐 50이냐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해요.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지금 50으로 올려도 문제고 75로 올려도 문제고요. 아니, 중요한 거는 미국이 수도꼭지를 겁나게 빠른 속도로 잠그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일단은 지금 핵심입니다. 이 얼마나 빨리 수도꼭지를 잠그냐는 사실 약간 좀 부가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다소 좀 투기적인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50이냐 75냐에다 대고 막 지금 목을 메고 이렇게 좀 마치 다소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약간 그 오버하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50으로 올리나 75로 올리나 어쨌든 주식시장의 부담이고 경제의 부담이긴 하다는 거,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질은 미국이 빠르게 긴축한다라는 거고, 50으로 올리든 50으로 올리든 75로 올리든 간에 달러 인덱스의 상승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강달러가 나타나면은 금융시장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고, 그래서 오늘 일단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조금 전에 개장한 유럽 증시부터 좀 잠깐 보자면은, 유럽 증시 오늘 뭐 하는 날일까요? 오늘 독일 증시 뭐 하는 날일까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저항 자리, 이 저항 자리를 다시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거 붕괴됐으니까 뭐예요?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고요. 반등시 매도 전략.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글로벌 증시의 이 위험 자산 선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이렇게 몇 번 정도 이렇게 더 올라오면서 이렇게 고점을 테스트하면서 죽더라도 고점을 더 테스트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요거는 저의 의견에 불과한 거고, 당장 눈에 띄는 현실은 뭐냐면은 이 파란색 라인, 이 중요한 파란색 라인을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 라인 밑에 있다라는 겁니다. 못 올라오면 계속 빠지는 거예요. 또 요같지. 그래서 일단 독일 증시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뭐 일본이고 뭐 한국이고 중국이고 안에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일본 가치 강한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하루 빠졌다라고 해도 딱히 그렇게 타격이 없습니다. 하루 빠졌다 해도 얘는 일단 눌림시 매수 관점이에요. 얘는 일단 더 올라가는 관점이에요. 다만 앞에만 보면 안 되죠. 조금 보면은 무거운 저항대에 지금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이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일본 증시. 중국도 한번 체크만 하자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갔었어야 될 날에 지금 못 간 겁니다. 또 약간 그림이 좀 위험해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어딘가가 중요한 저항이죠. 왜냐면 여기 전고점 자리이기도 하고 라운드 넘버 3300 부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저항인데, 이 저항 도달해야죠. 최소한 터치는 해야죠. 근데 지금 터치하려고 이제 어제 상승했다가 오늘 각종 악재로 인해서 일단 음봉을 얻어 맞았습니다. 아직 어딘가를 붕괴시키진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럭저럭 괜찮다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오랫동안 특정 자리에서 저항이 많이 누적되고 있고, 이 지난번 전고점 자리 여기를 지금 도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시장에서 이 박스권 혹은 계단식 하락할 때 시장이 어떻게 죽냐, 고점이 슬그머니 낮아지면서 이렇게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 해놨으면 가야 되는데 일단 갈 때 잘 못 가고 다시 저항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은
불안한 점입니다. 분위기가 안 좋은 점이라 할 수 있겠죠. 아직 어딘가를 붕괴시키진 않았기 때문에 당장 무너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저항이 누적됐다. 일주일째 못 가고 있다라는 거는 건강에 안 좋은 점입니다. 중국 증시 건강에 안 좋은 점이고, 중국 증시 그림 큰 그림으로 보면 당연히 위쪽에 저항들이 워낙 많이 누적이 돼 있어서 분위기가 안 좋은 거고, 이렇게 지금 아래쪽으로 꺼지고 있는 이런 그림인 거죠. 위안화까지만 좀 살펴볼게요. 중국 증시는요. 오늘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긴축 우려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중요한 자리의 지지력을 탁 확인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중요한 자리 지지력 어제 확인하고 양봉이 튀어나오고 있죠. 당연히 이건 더 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위쪽으로 더 가겠다라는 의미인 거고, 장대 양봉 급등 이후에 급등의 피로감을 2, 3거래일 정도 소화하고 다시 올라가겠다는 의지, 아주 어떤 교과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의 피로감 때문에 조정하는 의미도 있는 거고, 이 위쪽에 있는 저항대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주춤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전고점 자리 저항 때문에 주춤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더 위로 올라간다라고 봐주는 게 합리적일 거고, 여기 저항은 약한 저항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넘어가기 쉽다라는 거 생각해봐야 되겠고, 중국 증시는 위안화가 약세가 나오면 잘 가기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거 위안화 누가 봐도 명백한 우상향이고 기간 조정 이후에 지금 또 가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거. 이미 8월 15일 날 중국이 기준금리 인하한 순간부터 이미 시장은 반응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점들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한국 증시하고 환율하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좀 잘 버텨줘 가지고 코스피가 개파락 이후에 좀 양봉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좋게 해석해 주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요. 지수를 좀 먼저 볼게요. 코스피인데요. 오늘은 이거를 시장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시장의 핵심은 선물 330을 붕괴시킨 게 핵심이에요. 이게 아래쪽에서 325, 326 이 자리에 있는 지지력을 확인했다가 아니고 330을 붕괴시켰다는 게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 양봉이지만 매수의 의미보다는 이 개파락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냥 장중에 어떤 저점 매수세 정도가 살짝 들어왔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락 마감이긴 한 거고요. 물론 지금까지 올라오던 이 추세가 좀 강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 한 방울은 잘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은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난 2거래일 동안 저항을 갭 상승 음봉 하면서 2거래일 연속으로 정석적인 방법으로 저항을 누적시켰고, 이 저항을 누적시킨 다음에 선물 330이란 중요한 지지선을 오늘 붕괴시켰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초단기적인 입장에서 일단 방향성을 아래로 일단 탁 틀었다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월 10일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과 비슷한 느낌일 수 있어요. 근데 8월 10일 같은 경우는 중요한 어떤 지지선을 완전히 붕괴시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330이란 중요한 자리를 완전히 붕괴시킨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의미가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여기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아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급등 혹은 폭등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계속해서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 또 중요한 겁니다. 가야 될 때인데 너무 못 갔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밀리고 있고, 콜옵션들이 그러니까 모양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풋옵션들은 전형적인 모습, 2거래일간 어떤 하방경 직성을 확인하고 올라와야 될 때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이 풋옵션이 죽던 속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의 추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곧바로 랠리를 시작합니다라고 저도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풋옵션들도 일단 어딘가에 일단 지지선 혹은 발판을 하나 마련했다는 게 일단 오늘 좀 중요한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하락을 했다, 양봉이긴 한데 양봉의 의미를 강하게 보기보다는 아래쪽으로 일단 꺾여 내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공식적으로는 이 7월 15일부터 저점 찍고 이렇게 한 달간 올라왔는데 이 반등이 끝났다라고 일단 볼 겁니다. 왜냐면 330 붕괴시켰으니까요. 물론 저도 이게 한 번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분명 여러분들을 좀 괴롭히려고 반등이 자주 올라오고 쌍고점을 만들거나 혹은 다중고점형을 만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이건 제 생각일 뿐이고 제 의견일 뿐이고 눈에 보이는 건 330 붕괴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330을 다시 위쪽으로 뭐 돌파 안착하기 전까지는 일단 계속 아래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30 부근에 오면 반등시 매도 전략이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보시면 오늘 중요한 자리가 1190인데 이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아래쪽으로 쏟아졌는데 일단 어딘가를 붕괴시켰다라는 게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오랫동안 저항을 누적시킨 다음에 아래쪽으로 지금 방향을 살짝 틀어놓은 거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세계 증시가 완전히 죽고 이런 건 아니니까 한국 증시들도 이렇게 장중에 급락 출발 이후에 양봉을 만들면서 일부 장중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런 모습들이 일단 별로 건전한 건 아니라고요. 워낙 오랫동안 저항이 누적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일단 저점과 고점을 골고루 낮추고 있으니까 이런 점들이 좀 위험한 점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일단 방향성은 둘 다 꺾였다라고 본다고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시원하게 1315원을 돌파한착했죠. 이제 아래쪽으로 갈 위험은 이제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중요한 저항을 장대양봉으로 돌파한착했으니까, 물론 이제 오늘 이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착했기 때문에 피로감은 있을 수 있죠. 오늘 힘을 많이 쓴 거 아니에요.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이 정도는 뭐 약간 쉬어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속 위쪽으로 올라간다. 이 원달러 환율은 여기 어딘가에서 방향성을 고민하던 그 시절은 일단 끝난 겁니다. 방향성은 오늘 1315원을 돌파한착하면서 일단 위쪽으로 가겠다고 일단 마음을 먹은 거고요. 눈앞에 있는 저항은 이제 1330원짜리가 저항인데 사실상 약한 저항입니다. 지금 이거는 저항으로서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특히 지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물대가 없는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는 탄력적으로 오를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을 살짝 돌파 한착했다는 것이 좀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한국 증시는 좀 위태위태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세계 증시는 안 꺾였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놈은 약한 거대로 대응하셔야 되는 거고 강한 놈은 강한 놈대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대로 대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요.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물론 뭐 오늘 뭐 외국인이 뭐 주식을 사고 선물을 사긴 샀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제 생각엔 더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이 당장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라, 오늘 외국인이 선물을 4천억이나 샀고 뭐 외국인이 코스피를 3천억이나 샀으니까 저기가 단기적인 바닥일 수 있고 더 오른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은 다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샀는데 그냥 하락마감한 거예요. 물론 단기적으로 더 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래로 꺾여 내려오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수급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이 지지와 저항이고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의 이런 흐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지지선, 의지가 있으면 붕괴를 안 시켰겠죠. 근데 어떤 의지가 있으니까 붕괴를 시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급을 보시고 외국인이 오늘 매수했는데 그럼 앞으로 증시가 더 오르겠다는 이야기인가? 라고 헷갈려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진짜 외국인들이 생각이 있으면 330 돌파한착 하겠죠. 그죠?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일단 수급도 적당히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급도 좀 제한적으로 해석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 이야기를 좀 했었고, 하여튼 그죠? 삼성전자 62,000원 그리고 66,600원 이렇게 무거운 박스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분간 흐름이 좀 답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나마 오늘 삼성전자 덕분에 시장이 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62,000원을 강하게 돌파한착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이 박스권이고 또 매물대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꺾이기 시작한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것도 좀 잘 흐름을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직까지는 그냥 뭐 조정일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요. 이 44만 4천 원인가 44만 원 정도 자리, 44만 원 정도 자리가 중요합니다. 44만 원 붕괴되면은 이거는 진짜 본격적으로 아래로 가겠다라는 의미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눌림시 매수의 관점이긴 해요. 아직까지는요.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가 맞긴 맞습니다. 44만 원 붕괴되면 큰일 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44만 4천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 붕괴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큰일 날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밤 미국 증시에서 보셔야 될 점은 당연히 지지와 저항들 테스트겠죠. 오늘 밤 조금 더 민감하게 보실 분들,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8월 12일 날 종가 S&P 그죠? 8월 12일 날 종가 자리를 붕괴시키는지 여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P 4280자리입니다. 4280자리를 오늘 테스트를 할 건데 이거 테스트해서 완전히 4280을 내려앉혀 버리면은 그러면은 일단은 4280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아래쪽으로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아직까지도 좀 워낙 강하기 때문에 4280에 대한 싸움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 알 수 없는 거고 하여튼 솔직히 그래요. 지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지금 4100에서 4150까지도 지금 지지력을 한 8거래일, 10거래일째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여기 보시면요. 이런 지지력 때문에 사실 좀 S&P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보기가 좀 다소 좀 껄끄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계속 그래도 하방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지금 자리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자리에서 만약 꺾이기만 한다면 하방 베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가치 있는 자리가 될 거라는 그런 표현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는데 그 생각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잘 잡으면 정말 어떤 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정말 좋은 기회에 잡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 지금 여기서 이제 세상이 잘못되면 진짜 금융위기나 이런 걸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거의 2달 가까이 올라온 반등에서 이 정도 올라왔으면 좀 많이 올라온 건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잘 잡는다라고 하면 진짜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걸 이제 저는 어떤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만큼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기술적으로 지금 보시면 워낙 이 단기적으로 흐름이 긍정적이고 좋기 때문에 이 4280이라는 자리를 어떤 기준으로 드리고 있긴 한데 이걸 붕괴시키면 이제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해드리는데 솔직히 S&P에다 대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는 못 하겠어요. 솔직히 S&P는 지금까지 좀 강하니까요. 이런 점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여튼 가장 이제 확실한 건 4100 붕괴 정도는 봤으면 좋겠긴 한데요. 근데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하긴 했으니까 제가 4280이란 자리 오늘 밤에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잠을 좀 줄여보더라도 조금 좀 보고 있을 필요는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그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자리가 이 13,320, 13,330 이 정도 되는 자리가 일봉상에서 어떤 중요한 기준입니다. 13,330으로 할게요. 13,330 나스닥. 선을 그어보면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죠, 이 자리.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 하겠죠, 그죠? 이 자리 붕괴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아래쪽으로 어떤 하방을 볼 수 있는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한 거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미국 증시가 좀 다소 좀 빨리 이렇게 꺾이는 측면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저항을 확인하는 그런 구간이 많이 좀 그런 모습들이 좀 잘 안 보이긴 했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선물지수 기준으로 하면 사실 이런 모습들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현물지수 기준으로 보면 좀 그런 모습이 좀 명확하게 보여요. S&P 지수 현물로 보시면 위쪽으로 저항을 누적하는 구간들이 별로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거는 그 눌림시 매수의 관점이 맞긴 맞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뭐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자리가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기준을 잡아서 4280 S&P 그런 기준으로 해서 이 매도 전략을 세워볼 수는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본 거고요. 아직까지 이 저항이 누적됐다 이런 게 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껄끄러운 부분입니다. 숏배팅을 하는 데 있어서요. 나스닥도 그래요. 이 보시면 제대로 저항이 누적됐다라는 그런 모습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면 이제 그거를 신호로 해서 뭔가 우리가 움직여 볼 수 있겠지만 그것도 좀 약할 수 있다고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항을 몇 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라고요. 이 과정 안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직까지 미국 증시는 강하긴 강합니다. S&P건 나스닥이건 둘 다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 건 아니고 아직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어젯밤의 하락이 일반 주식 들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것만 보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선 이건 일단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냥 가벼운 하락세에 불과한 거죠. 가벼운 조정에 불과한 거죠.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오늘 그 달러와 유로화 움직임 잘 보셔야 되겠죠? 며칠째 유로화가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서 그죠? 딱 봐도 여기서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와리가리 와리가리 하고 있죠. 거의 한 달째, 한 달째 와리가리 하고 있죠. 이 자리에서요. 이 자리 지지력 테스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유로화고요. 달러 인덱스는 그 자리에 대한 어떤 저항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죠. 저항 테스트 잘 보셔야 되겠고요. 106.7자리입니다. 106.7자리 완전히 오늘 종가상으로 돌파 한착할 수 있는지 여부 잘 보셔야 되겠고, 이게 이렇게 돌파 한착돼서 아침에 이렇게 이런 종가가 나온다면은 이제 달러의 조정은 전 일단 끝났다라고 볼 겁니다. 물론 위쪽에 저항들이 있긴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아래까지 저점 낮췄다가 지금 이 반등하면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 강력한 매수세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걸로 봐서 지금 이 라인을 완벽하게 돌파 한착만 하면 저는 달러의 조정도 끝났다라고 일단 인정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밤까지 이 지지력 테스트를 계속 진행할 예정인 것 같고요. 뭐 위험자산인 구리 같은 것들 짜불짜불 떨어지고 있고, 국제유가도 위험자산인데 이런 친구들도 일단 힘을 잘 못 쓰고 있는 이런 모습들 뭐 나타나고 있고, 오랫동안 지금 보시면 이 금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대로 일단 아직 장기물 금리 같은 경우는 방향성을 잘 못 정하고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변동성 지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19.7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 자리 붕괴되면 안 돼요. 그죠? 아래쪽으로 갈 거라면, 시장이 급락할 거면 이 자리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방향 전환하려면 빅스 19.7은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UVXY도 아침에 손절 기준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기준 바탕으로 하셔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